손흥민,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문에 폭발적인 활약을 보였나요? 손흥민은 측면 미드필더를 좋아한다고 인정하며 극도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저희 비디오 채널은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이야기가 여전히 핫한 주제로서 대중과 국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최신 주제들을 계속 다룰 것입니다. 런던의 구단이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에서 인상적인 출발을 하지 못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의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윤효용 기자의 정보에 따르면 손흥민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를 받아 토트넘 호스퍼와 에버턴 간의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 2라운드 경기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계속 뛸 것입니다. 경기는 8월 24일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첫 경기에서 레스터시티와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페드로 포로의 골과 제임스 매디슨의 어시스트 덕분에 앞서 나갔지만 토트넘은 이 리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이미 바르디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많은 위험한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부족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기대를 모았지만 경기 후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에 도미닉 솔랑케에게 기회를 만든 정확한 크로스를 했지만 후반의 불안정한 폼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격 압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공을 다루는 실수로 골 기회를 놓쳤습니다. 영국 언론, 특히 풋볼 365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불안정한 폼을 이유로 주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손흥민의 능력을 믿고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왼쪽 측면에서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에버턴과의 경기는 손흥민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심에 답할 기회입니다. 손흥민의 공격적인 날카로움과 돌파 능력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 홈에서 첫 승리를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의 우승 경쟁에 자신감을 더할 것입니다. 많은 기다림과 추측 끝에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 2라운드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주전 선수로 계속 선택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홈에서 첫 승리를 거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논란이 많았던 경기들 뒤에 자신의 수준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영국의 구심민은 전과 같은 날카로운 폼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여전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에버턴의 약한 오른쪽 측면이 손흥민과 맞붙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는 손흥민이 상대의 약점을 잘 활용해 다음 경기에서 빛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뢰받는 다른 매체인 풋볼 런던은 손흥민을 토트넘의 선발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계속 선발로 출전하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를 믿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이전 경기에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레스터시티와의 1-1 무승부 경기와 비교해 토트넘의 선발 명단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차리송이 도미닉 솔랑케를 대신해 중앙 공격수로 사용되었고 이브 비수마는 징계를 마치고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대신해 미드필더로 기용되었습니다. 비수마는 에버턴의 압둘라이 두쿠레와 일리만 은디아예의 위협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은 새로 영입된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가 경기 전 훈련 중 갑작스런 부상을 당하며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언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솔랑케의 발목 부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리차리송이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는 이전에 에버턴에서 활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수마는 방어와 미드필드 조정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미닉 솔랑케의 경우는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는 영국 선수의 체력과 에너지를 믿었지만 결국 에버턴 경기 전 훈련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는 첼시와 리버풀과 같은 유명 클럽에서 뛰었던 영국 축구의 유망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대형 클럽에서의 활동 기간은 기대만큼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랑케는 2019년에 본머스에 이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본머스에 새로 합류했을 때 솔랑케는 시즌 후반기에 10경기만 출전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2020-21 시즌에는 솔랑케가 챔피언십에서 클럽의 최다 득점자가 되는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는 9번 공격수 역할에서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2020-22 시즌은 솔랑케가 진정으로 폭발한 시기입니다. 그는 나르 6경기에서 29골을 기록하며 본머스를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시키는 데 기여했고 챔피언십 득점왕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기록은 솔랑케가 그 해의 베스트 XE에 선정되게 했고 PFA의 올해의 진보된 스타상을 수상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들은 솔랑케의 경력에 큰 흔적을 남겼고 해리 케인이나 에를링 홀란드와 같은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오르게 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 돌아오면서 솔랑케는 자신의 수준을 계속 증명했습니다. 그는 38경기에서 19골을 기록하며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1부 리그에서 득점왕 4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빛나는 활약으로 솔랑케는 지난 12월 프리미어 리그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여름에 토트넘 호스퍼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은 도미닉 솔랑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현재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 중 하나로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시점이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토트넘 호스퍼는 본머스에서 도미닉 솔랑케를 영입하기 위해 6,500만 파운드, 약 113억 2천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런던 구단이 2024-2025 시즌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대담하고 야심찬 행보입니다. 이 거래의 지불 방식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토트넘은 본머스에 5,500만 파운드, 약 95억 8천만 원을 보냅니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추가 조건에 따라 1,000만 파운드, 약 17억 4천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6,500만 파운드의 이 거래는 토트넘의 모든 이전 이적 기록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솔랑케가 오기 전 토트넘이 지출한 최고 이적료는 2019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해 리옹에서 탕귀 은돔벨레를 영입하기 위해 지출한 6,200만 유로, 약 9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솔랑케에 대한 강력한 투자로 토트넘이 팀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공격수 위치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날카롭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솔랑케 영입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문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면을 검토했으며 영국 공격수의 등장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출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도미닉 솔랑케 영입은 팀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손흥민의 역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는 대신 손흥민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되어 그의 다양한 공격 능력과 솔랑케의 9번 공격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인 레스터시티전에서 손흥민과 솔랑케라는 새로운 조합이 토트넘을 위한 유망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전반 8분에 손흥민의 정확한 크로스는 솔랑케에게 위험한 헤딩 기회를 제공했고 팬들은 두 스타 간의 완벽한 조합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최종 결과가 1-1 무승부였지만 손흥민과 솔랑케의 활약은 토트넘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솔랑케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후 발목 부상이 호전되지 않아 2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팀과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으며 리차리송이 부상 없이도 출전할 체력이 부족해 90분 동안 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랑케의 부재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버턴과의 경기 직전에 전술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흥민은 원치 않았던 중앙 공격수 역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토트넘의 중요한 선수이지만 솔랑케와 같은 실제 중앙 공격수의 부재는 일정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경기에서 보았듯이 손흥민의 위협은 지난 경기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고 특히 양쪽 측면에서의 돌파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에버턴과의 경기 후 자신이 측면에서 뛰는 것이 더 편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앙 공격수 역할이 불편합니다. 저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토트넘의 전체 성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특히 왼쪽 측면 미드필더 역할을 좋아합니다. 이 위치에서 저는 속도를 내고 자신을 위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손흥민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기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